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 혁명을 마주한 인류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로봇, 인공지능, IoT 등 최첨단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는 2019년.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정착을 했고 산업혁명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지나 커다란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인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 중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빅데이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빅데이터. 과연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의 큰 정보로 만들어서 사건을 해석한 약간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맞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고 그거를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정보를 수집해 연관 검색어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등 IT 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의 수집은 물론 분석, 활용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생활에 깊숙한 곳 들어와 있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라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라고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모두 데이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빅데이터의 90%는 비정형으로 활자가 아닌 이미지, 동영상 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무 기록을 기반으로 환자의 재입원 시기, 합병증 패턴 분석의 방법으로 교통카드 이용 정보는 어떤 곳의 버스를 더 늘리고 줄일지 정기 노선을 수정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24시간 열려 있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 먹을거리는 물론 생활용품, 택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내 의지도 있지만 전략적인 물건 배치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진열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판매량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찾는 상품들을 확인을 하고 많이 찾는 상품들에 대해서 진열 면적을 확대해서 판매량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신상품들이나 행사 상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 상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상으로 나온 상품들은 저희 상권에서는 초중반 고객층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열 면적을 확대해서 판매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편의점들은 빅데이터를 사용해 저마다 전략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학가에 위치한 이 편의점의 경우 대학생 및 1인 가구가 많고 20대가 주 고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후 20대 1인 가구 주 타겟층을 노리고 빨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라는 별도 팀까지 구성돼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편의 및 매출 활성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점포는 신선식품이라던가 아니면 가공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냉장비를 늘리고 진열 면적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 역세권과 같은 점포는 초콜릿이나 따뜻한 음료에 대한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별도 상품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 700만 건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점포를 12가지 상권으로 분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상권별로 제품 진열, 신제품 개발, 다른 편의점과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을 합니다. 상품 진열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요즘, 산업 현장에서도 빅데이터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 4천억 원대에서 이듬해 5천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2022년에는 2,74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 시장. 그렇다면 실제 사용 현황은 어떨까요? 현재 국내 기업 빅데이터 도입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인데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5.1%인데 반해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도입률은 2.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란 저희가 이제 3V라고 해서 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라든가 다양성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그 빅데이터는 빅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이제 선입견 때문에 활용을 이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아무래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0%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화되면 빅데이터로 접근하기가 좀 더 쉽기 때문인데요. 대구에 있는 한 공구유통회사. 1970년대 사업을 시작해 공구납품업과 1980년대 도매업으로 확장하면서 공구 생산과 소매만 있던 공구 산업 분야에서 유통망을 구축하며 성장했는데요. 특히 국내 산업 공구를 체계적인 디지털화시킨 한국산업공구보감을 30년째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구상을 기업화해서 공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업을 1971년도에 처음 이 공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공구가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공구가 그렇지 별로 없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저는 곤란을 느낀 것 같아요. 아, 왜 내가 뭐 공구 사업을 획득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체계가 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한 가지 이름에, 한 가지 제품에 여러 가지 이름이 달렸을까? 그리고 체계가 된 게 없다.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했습니다. 근 50년 만에 현재 600명이 넘는 직원, 연매출 4,500억 원의 국내 최대 공구 유통기업으로 성장한 이 회사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디지털 혁신입니다. 2009년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고 2017년부터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어느 기업보다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건데요. 이미 축전돼 있는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고객 서비스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장 특성, 납품 도매 소매보다는 지역별 유사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W를 2017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기업의 매출을 유추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빅데이터 솔루션 분석 결과 기존의 다양한 제품군에서 고객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 한다고 생각했던 이 시장과 이 고객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빅데이터를 깊게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우리 회사 데이터와 우리 업계의 비즈니스와 잘 맞는 것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 성공의 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는 상품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물류센터 상품 배치, 인력 효율화까지도 연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 이후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이 공구회사는 지금도 계속 빅데이터를 분석해 회사 경영과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러 품목, 12만 품목과 7,000개 이상이 되는 그 거래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는 그 횟수나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만 놓고 있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 못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좀 더 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연구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모든 제품 정보를 데이터화해 고객에게 바뀐 제품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산업공구 총정보 디지털화를 구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매 같은 경우는 품목의 다양성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품목이 일시 품절돼 버리면 그게 좀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추천 상품으로 있지 않게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 때문에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K-뷰티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미용 뷰티 업계에도 빅데이터 사용이 적극적인데요. 빅데이터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업종은 물류유통 분야입니다. 브랜드마다 신제품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피부 타입, 잘 팔리는 제품 등 빅데이터는 신제품 개발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OEM 회사인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은 제품 재료만 해도 수백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10,000가지가 넘는 원재료나 보관되고 있는 창고들의 그런 규모, 수량 이런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버리게 되는, 폐기하는 비용들도 늘 증가되고 그러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품질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제품 관리 및 제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은 미용 뷰티는 물론 유통업계의 무한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제품에 대한 검수, 그러니까 QC라고 하죠. 그것도 이루어져야만 제품 생산 단계로 가서 접어들 수 있는데 그런 시간, 리드 타임, 기다리는 시간, 투입되는 시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단축시키거나 적시적소에 활용하고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리드 타임은 한 50% 이상 그다음에 단축되었고 그다음에 지연 입고는 31% 정도가 감소되어서 원가라든지 비용 절감에 있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후 시간 손해 및 다양한 리스크를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OEM 회사로 효과적인 재료 재고 관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미 화장품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트렌드 분석은 물론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 브랜드별 관리를 통해 마스크팩 분야에서는 세계 OEM, ODM 시장을 선점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빅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도 공략하며 마스크팩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31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끌어오며 정보, 통신기술 주관기관으로서 현재 진흥원의 관심사는 빅데이터입니다. 저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가정보화 정책 수립을 총괄 책임지는 싱크탱크입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을 책임지는 기관인데요. 공공 데이터 구축 개방 업무, 그리고 민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무,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업무 등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아직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게 빅데이터를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260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데이터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데이터 전문 기업을 연계해주고 신제품 개발, 마케팅, 생산 공정 최적화 등 각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 유수기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를 혁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인적 여건, 재정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그 이유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 만큼 중소기업 빅데이터 솔루션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그 전 인류 역사 통틀어서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주는 힘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만들고 똑똑하게 만드는 게 데이터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스포츠를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야구는 빅데이터 스포츠라고 할 만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 메이저리그는 물론 국내 야구 경기에도 다양한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도 빅데이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1973년 테니스공 제작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 한국의 토종 스포츠 브랜드. 빅데이터 솔루션 지원 사업을 신청해 현재 솔루션 지원 중인데요.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토종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채 10%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채 10%도 되지 않는 국내 토종 브랜드의 마켓 쉐어 중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유통, 도소매, 서비스 일종의 그 브랜드를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가져와 가지고 유통하는 정도의 도소매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극히 드문 실정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그 위세에 밀려 가지고 그 매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브랜드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유명 브랜드와 비교해도 제품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은 반면 브랜드 이미지가 낮고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스포츠 용품을 구매할 때 결정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신제품 개발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문제점과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좀 부족해서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점유율이 조금 낮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레트로 마케팅, 또 고객군 분석, 또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마케팅 홍보 방안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분석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이거 디자인 그다음에 우리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만큼 빅데이터를 통해 부족하다고 파악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디자인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순 정도나 옆에서 만약에 소비자의 니즈 파악과 피드백이 중요한 만큼 판매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을 살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스포츠용품 판매점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축구 경기를 보러 오시면 들리셔서 이제 아이들 위한 축구공이나 용품들을 많이 사세요. 근데 요즘은 마케팅이 좀 많이 돼서 그런지 30, 40대 어머니들께서 축구공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용으로도 사시거든요. 특히 그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 제품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잠시 주춤했던 매출은 2017년 빅데이터 분석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 또 구매의 행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 회사의 어떤 마켓 포지셔닝과 또한 저희가 타겟 프라이스를 가져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 저희한테 절실했던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식품 산업 주요 이슈별 언급 빈도는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기업 식품회사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 빅데이터 주요 키워드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시장, 소상공인 지원, 가정 간편식 등이었는데요.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이 키워드로 올라와 있다는 건 요식업 창업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일 수 있는데요. 치킨 유통회사인 모 기업은 양계부터 도계, 유통까지 가능한 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후발주자로 나선 만큼 빅데이터 분석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치킨 관련 연관어를 분석을 해서 대중들의 치킨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떠한지, 뭐 그 치킨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의 대중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든지 또 이제 신메뉴 개발, 또 이제 효과적인 홍보나 마케팅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석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것이 음식인 만큼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장에 뛰어든 지 이제 2년 차가 된 신생기업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을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판매 형태별 판매 품목 점유율 매출이거든요. 네. 배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27%가 나왔고요. 포장 같은 경우는 35%, 콜 같은 경우는 33%가 있습니다. 네네. 11호 닭 같은 경우는 이제 90% 중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달 매출이라는 부분이 뭐 홀도 있고 배달도 있고 포장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홀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배달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수치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곳에서 매출이 떨어졌으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거를 극복하면 되겠다. 이제 보통 이런 식의 솔루션을 본사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장보다도 치열한 치킨 브랜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가맹점주에겐 신뢰를 주고 가맹점 본부는 매출을 올릴 전략을 위해서 빅데이터는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외식 관련 연관어 분석을 해보면 2018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혼밥, 혼술, 워라벨 이런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이 요식업계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세종대왕. 그때부터 빅데이터는 활용됐습니다. 조세개혁을 위한 전국의 토지와 연간 강수량과 풍흉을 측정한 건데요. 세종대왕의 정책 수립 바탕도 빅데이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600년 전부터 우린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한민국.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